네, 안녕하세요.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네,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생각해보는 편생이입니다. 네, 일단, 네, 어차피 이게 실시간 시청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런데다가, 제가 세로보다는 가로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로로 하려면은, 지금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방송보다는 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방향이 잡히면은 음,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각도를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각도를 잘해서 빛나지 않게 해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조명이 바꾸고 조명을 좀 더 잘 하고 조정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어쩔 수 없겠죠.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역시 시작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진행 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이 조금씩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유로운 콘텐츠를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정도 컷이지 어느 정도의 테마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올리는 거부터는 테마를 좀 잡아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어느 정도 또 마련이 된다면은 또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퍼즐 게임 종류를 하면은 어, 조금 이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게임을 하려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게임을 잘하는 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음, 이제 퍼즐 게임 종류면은 이야기하면서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야기를 그 게임이나 이제 그런 유흥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이제 새로운 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소비를 늘려야 된다. 문화나 그런 쪽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물론 이제 개개인의 시간은 늘어나지 않아도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유가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빨라진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삶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생겼다는 거는 사람도 잉여가 생겼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다른 일에서 이제 중요하게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게 된다는 건데, 노는 사람에게 이제 의식주를 책임져 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체계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뭐 그런 이제 좋은 분들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세를 걷는다는 논의도 한동안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 거겠죠. 궁극적으로는 그 세금이 어, 기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요즘 당 이름이 기본소득당이라는 당도 생겼죠.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죠.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먹고만 살래가 될지, 아니면은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줄게가 될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제도의 숙성이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일단 과학기술 쪽으로 많이 보겠죠. 우주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주가 지금 보면은 이제 길든 짧든 길겠죠.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9는 지구의 미래는 조금 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 할 경우에 우리의 이제 회사나 이제 공장들에서 관리를 잘 해서 지구가 잘 관리될 경우에 지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의 남은 삶보다는 훨씬 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주로 갈 수 있는데 우주로 가면은 어, 일단 여러 가지 소설들을 보고 상상을 해보고 하면은 이민선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새로운 동력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럼 이제 이민선의 그러니까 인류가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모르겠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긴 하는데 선진국들은 인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왜 아이를 많이 낳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많이 낳으시는 분들을 제가 사실 못 만나봤기 때문에 3명, 네, 3명까지는 봤어도 그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그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 주변에 있었던 자녀가 셋인 분도 셋째는 원래 계획에는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왜 많이 나으시는지라는 건 이제 저도 이제 TV나 그런 매체들을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낳는 행복감이 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잘 사는 분들은 이제 자녀가 좀 많아야 돼요. 그런데 꼭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저희 한국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처럼 형제 수가 한 5명, 6명 그렇게 되는 가족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추측이고, 하여튼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개발도상국이 어,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만, 또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지구 환경이 점점 파괴가 되면은 거기서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질 거고, 그렇다면은 굳이 많이 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모르는 부분인데, 혹시 계속 가서 인구가 줄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있는 이제 우주선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지구가 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형 우주선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동력원의 공급이겠죠. 동력원의 공급을 어디서 할 것이냐. 하여튼 뭐 미래 과학에 대해서는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아니면은 알 수 없어요. 아니 혹시 몰라요? 또 새로운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매우 빠르게 우주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때가 되지 않았고 그때가 온다고 치면은 일단 저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단기 상상을 하면은 이제 단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장기는 말 그대로 정말 상상력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상상력도 차마 다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음, 여러 가지 요즘 또 이제 마블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에서 여러 가지 판타지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고 멀티 유니버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간을 촉근 이론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그런 거에 기반을 한 건데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저 선택을 한 거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존재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스파이더맨 최근에 개봉할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봤던 스파이더맨에서도 아니죠. 닥터 스트레인지였던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대혼돈의 유니버스라고 했었나요? 하여튼 멀티 유니버스를 제 상상을 하기도 했었고 그거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if 만약에 세계관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침에 짜장면을 먹지 않고 짬뽕을 먹었으면은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이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은 끝도 없이 많아요. 내가 손가락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뭐 이거 똑같을 수도 있지만 손가락을 올려서 드는 힘이 있고 손가락을 올리지 않았을 때 드는 힘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 자체는 음, 무의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 미국이 다 점령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 소련이 다 점령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 그런 상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상이 이제 미래로 가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if 세계관이잖아요. 미래로는 다 열려 있어요. 하지만 과거로는 닫혀 있는 가능성이 된 거죠.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짧은 미래는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기가 매우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이 있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게 있고 그럼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 것인가? 그럼 이제 현실에선 구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런 거를 상상해 보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긴 미래를 상상을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될수록 가정에 가정을 더 덧붙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자고 내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내가 그런데 내 팔이 하나가 없고 내 뇌는 기계로 대체가 되어 있고 라는 가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상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상상하는 100년 뒤의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것까지 상상하기는
글쎄요, 그 가정에 가정을 계속 덧붙이면은 붙일수록 상상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 자체는 가능하고, 그래서 그 상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나리오 작가나 이제 문학 작가 분들이 되시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소설가 분들이 되시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그런 가정의 가정을 잘 쌓아 올리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아주 기똥차게 잘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분들도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그 가정한 것들을 다 이제 적어놓고 혹은 기억해두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공연을 하는 이제 가수들이나 뭐 그런 연극하시는 분들을 봐도 그 짧은 시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연습 시간은 훨씬 길죠. 그리고 또 이제 장기 하다못해 장기 자랑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원래 잘하던 건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 장기자랑 무대에 장기자랑을 준비해야 된다 했을 때 실제로 나가서 보여주는 거는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아무리 재능이 있는 분야라도 며칠은 해야죠. 제대로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연극 무대다 하면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일단 대사는 알아야 되잖아요. 대사는 외워야 되니까. 아무리 툭딱이면서 아마추어 같이 아무 연기력 없이 한다고 해도 그래도 대사 외우는 시간은 필요해요. 대사 외우는 시간이 대사 치는 시간보단 길고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은 시간은 훨씬 늘어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제 작가분들은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고 자료 조사를 하시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끔 천재 같은 분들이 있긴 있어요. 원래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쫙쫙쫙 뽑아낼 수 있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글쎄요,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흔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실제로 작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웹소설을 볼 때 작가의 글이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이제 TV에 나온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야기를 참고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보통 사람들은 해서 사실 좀 생각이 많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좀 생각이 많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이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보면은 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제를 한두 가지씩 던져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주제가 하나가 있어도 하나도 없어도 이제 일상생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주제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나아가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방향성이 좀 빈약하다고 할까요? 두서가 없다고 할까요? 뭐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제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라도 태그라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그를 그래도 하는 건데 달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뭐 물론 뭐 시청자가 없어도 그렇게 막 기죽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생각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료 준비 하여튼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음,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조사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생각, 그거에 대해 이해한 바를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도 해야 될 것 같고 점점 일이 많아지는데 음, 최대한 아날로그로 할 겁니다. 디지털 좋긴 한데 아날로그가 편해요. 저는 그래도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칠판? 판넬? 뭐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초등학생 때 취미가 그 문방구 같은 데 가면은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있었어요. 건담, 프라모델 비슷한 건데 좀 이제 저렴한 버전으로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때 가격이 1,000원, 2,000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두세 배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00원, 4,000원, 8,000원 이 정도 될 텐데 6,000원. 요즘도 그런 게 있을까요? 요즘 어린이 장난감에 관심을 안 가진 지가 좀 오래됐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프라모델 가게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손쉽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잘 안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구점 자체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문구점에 가도 그런 조립식 로봇이라기보다는 요즘엔 다 마트에 가죠. 마트에 가면 이제 그럴듯한 이제 비싼 건담 프라모델이나 아니면 피규어 혹은 다 만들어진 장난감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런 직접 만드는 이제 조립식 장난감들이 로봇들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없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어렸을 적의 추억과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촬영으로도 많이 놀았었던 것 같고 고무차를 가지고도 저는 나름 이것저것 만들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거기서 이제 고무차륵이 있으면 색깔별로 있잖아요. 색깔별로 이제 한 10가지 좀 안 되는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정도 고무차륵을 사서 색깔을 섞어서 색깔을 만들고 그 만든 색깔로 이제 살색을 만들어요. 이제 흰색이랑 주황색을 잘 섞으면 살구색이 나오죠. 이제 살구색, 살색이었는데 흑인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명칭이 변경된 그 살구색, 그 살구색과 이제 검은색 해가지고 대충 조금 이제 정교하게 해서 손으로 똘똘똘똘 말면은 그 두 개가 붙으면서 나름 사람 머리처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다, 조금 크게 만들었다 하면은 이제 그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살짝 찍어서 눈도 거의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었던 캐릭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니어처, 디오라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드는 것 자체가 상황을 생각해보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고 즐겁게 했던 일이었죠. 그런 미니어처를 만드는데 그런데 또 남자애라고 가장 이제 기억 남는 게 그걸로 군인을 만들었던 기억이다. 총싸움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상체도 이제 쪼물쪼물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하체도 붙이고 물론 주먹 뭐 군화 뭐 이런 것까지 하진 않고 그냥 이제 그림으로 치자면 쫄라맨 수준인 거죠. 이제 동그라미에다가 스틱맨 뭐 짝대기로 팔다리가 붙어 있고 팔다리에 두께가 전혀 없는 그런 캐릭터들을 그려서 그리지 않았죠.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나름 전쟁 디오라마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이제 전쟁기념관에 놀러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전쟁기념관을 몇 번 갔는데
그때 상당히 재미있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탱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지형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조금씩 납니다. 지형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마 그 주변 지형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틀이라든지 혹은 이제 연필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지형까지 고무차력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너무 일이 커지기 때문에 너무 고무차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낭비가 좀 심했어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재미있는 그런 만들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조카들한테 갔을 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조카들한테 갔을 때 고무차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있을지 모르겠네. 요즘에는 고무차력 말고 클레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폼클레이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만드는 것도 저희 세대랑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조그맣게 만드는 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켜봐야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만들기에 대한 기억이 또 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한강 둔치였었나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이제 지방으로 놀러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점토를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장승 만들기였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 저희 가족은 이제 그냥 재미있게 이것저것 만들고 싶은 거 만들자라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동물들도 만들고 뭐 이제 뭐 그냥 만들고 싶은 거 어떤 보니까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는데 그거를 보고 어, 심사위원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붙인 이름이 동물농장이었죠. 거기서 어, 참 심사위원분이 오해를 하셨는지 저는 거기서 탱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코끼리라고 보시더라고요. 이제 동그란 게 하나 있고 바퀴 두 개 있고 포신이 있는데 포신을 코로 보고 양쪽에 있는 무한궤도 그 바퀴를 귀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끼리 머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하필 그때 선물이 실사이즈 대동여지도였습니다. 네, 실사이즈요. 축약본 말고 그 김정우 선생님께서 한 장 한 장 그렸다던 그 대동여지도 집에 와서 그거를 깔아봤어요. 어릴 때 이야기는 깔아봤는데 그게 어, 그때 집이 몇 평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를 온 집안에 다 깔아야 겨우겨우 한번 깐 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4였나 A3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은. 그래서 그거를 에, 펼쳐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참 어렸을 때 추억이라는 거는 미화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즐거운 추억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들의 기억은 참 이제 또 간사한 게 시간이 지나면 미화를 시키기도 해요. 지금 당장 보면은 세상 어떻게 살아 세상 못 갔네 뭐 그러면서 이제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지나고 보면 살만했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땐 좋았지 막 이런 거. 근데 그때 실제로 좋았을까요?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은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모로 이제 생각이 없거나 불만이 많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같기도 합니다. 참 그래요. 세상이 한참 이제 안 좋게 느껴질 때는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세상이 좋은 게 좋다고 생각될 때에는 좋은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이 비극이라고 느끼셨던 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뭐라도 주제를 잡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최대한 분란과 분쟁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이제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셨다 하는 분들은 저놈은 저 X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웃음 한 번으로 털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